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새벽 당진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친 24톤 화물 차량이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6km 이상을 질주한 겁니다. 긴급 체포된 화물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걸 목격했지만 피해자를 매달고 달린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한 대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뒤따르던 SUV 차량은 긴급 정차해 충돌을 피한 상황. 하지만 10초도 안 돼 24톤 화물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화물차에 매달린 채 끌려갔습니다. 화물차에 기어 6km를 끌려온 피해 남성은 3시간 동안 도로 위에 남겨져 다른 차량들에게 2차, 3차 사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천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당진에서 화물차 일을 하던 A씨. 화물차 운전자가 A씨를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과정에서 A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신체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에 잡힌 화물차 동선을 추적해 사고 17시간 만에 가해 운전자 53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조차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가 넘어진 걸 목격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실에 대한 인식은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고의성이나 적극적 도주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 있던 SU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함께 가해 화물 차량에 대한 국가수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경찰관이 옆으로 넘어진 차량의 운전자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노은지구대 소속 이근옥 경위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20분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덕터널 입구에 사고로 넘어져 있는 3톤 화물 트럭을 발견한 뒤 조수석으로 달려가 차 안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경위는 순찰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평소 차에 두고 다니던 경광봉으로 교통 통제를 해 2차 사고까지 예방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호남고속도로 계룡나들목 논산에서 대전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 2m 도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서천 공주고속도로 동서천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화물차를 추돌해 버스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전국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세대 지방 세입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 개통 이후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행정안전부의 차세대 전산망이 또다시 오류를 일으킨 건데요. 이런 문제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공무원들마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등록을 위해 대전 차량 등록 사업소를 찾은 A씨. 전산 시스템 장애로 등록 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면서 10분이면 끝날 업무가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등록할 차량 자료를 연계해 과세세율 등을 적용하는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이 오전 11시부터 먹통이 된 겁니다. 한 10분이면 끝나는데 오늘 전산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 2시간 걸렸죠.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2-3시간. 이거 근래 시스템 바꾼다면 좀 많이 있던데. 오후 들어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시스템 불안정으로 업무는 계속 수작업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시도별로 관리하던 지방세입 시스템을 통합한다며 1,000억 원을 들여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 시스템. 하지만 개통 이후 한 달 동안 26만 건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시스템 오류가 잇따랐습니다. 오류 내용과 조치 사항을 공유하는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시스템 불안정이 반복되면서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2월에 이게 개통한 이후부터 덜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오늘 터진 게 아니라.
특히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신고 등 관련 업무가 많아지는 시기여서 현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제 전산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성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매달 새로운 세목이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며 7월 재산세 납부 시기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24에서도 전산 사고로 1,2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 전산망에 대한 종합 진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갑니다. 대전시는 최근 처마를 활용한 다양한 실내배 공간 구성과 지열과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친환경 요소를 접목해 유성복합터미널의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며 2025년 12월까지 여객시설 중심의 공영터미널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총 사업비 465억 원으로 구암역 인근 부지에 연면적 3,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유성구 이전 문제에 대해 명확히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소진공은 충남도청 등 많은 기관들이 빠져나가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에 마련된 목적이 있었다며 선거 기간 어수선한 틈을 타 몰래 이전 결정을 내린 건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효 이사장에 대해서도 사람의 댐댐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며 전임 시장으로서 시 발전을 위해 응원하는 것이 도리라며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에 내린 많은 비가 올여름 장마에 예고편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대전시가 장마철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다음 주부터 갑천 등 3대 하천의 퇴적 모래를 파내는 준설 공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1, 2년 뒤면 다시 퇴적물이 쌓일 거라며 보여주기식 준설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하루 16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 갑천물이 다리 바로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홍수경보까지 내려지며 원촌교, 만년교의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될 정도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에 대한 준설에 나섭니다. 하천을 지나는 교각 근처에 쌓인 모래들을 1.5m가량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음 주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말까지 원촌교와 만년교 등 17곳의 퇴적물을 파내고 내년까지 33곳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준설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준설해봤자 1에서 2년 뒤면 상류에서 떠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이는 만큼 물의 흐름을 막는 보와 징검다리 등 기존 구조물 철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퇴적 운반 침식이라고 하는 하천 작용 때문에 다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이고 그리고 효과 자체가 없다. 대전시는 장마철이 코앞인 만큼 단기 대책으로 준설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철거를 검토하는 한편 철새들이 머무는 공간 보존 등 생태계 파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년교와 원촌교가 7월 14일 날 교통통제가 돼 있죠. 거기에서 조금만 넘친다면 침수가 되겠죠. 통제만 볼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준설 계획을 내놓았던 대전시가 뒤늦게 공사에 나서면서 한 달가량 남은 장마 기간 전까지 준설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JB 이수옥입니다. 성심당 온라인 쇼핑몰이 해킹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최근 성심당몰에서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 코드 삽입 정황 등이 있었다는 성심당 측의 신고로 현재 성심당몰 접속 기록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없는 걸로 파악된 가운데 성심당 측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쇼핑몰 사이트를 폐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밀번호 변경 등을 당부했습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과 산림, 가로수에 피해를 주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흰 불나방 등 돌발 해충이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르게 발생해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농기원은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알에서 부화하는 시기에 맞춰 방제하고 미국 흰 불나방은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어린 유충을 대상으로 방제하며 먹 노린재는 벼가 논에 이양된 뒤 활착 기인 다음 달 26일부터 7월 10일 사이가 방제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을 연고로 하는 한화이글스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약속이나 한 듯 시즌 초반 성적이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기대 이하 경기력으로 두 팀 모두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으면서 팬들을 중심으로 감독 경질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입니다. 개막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던 한화. 하지만 시즌의 4분의 1가량을 치른 현재 성적표는 10개 팀 가운데 9위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 등 KBO 최고라던 선발진이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타선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팀 타율은 2할 5푼 1리로 9위 키움과 1푼 넘게 차이 나는 압도적 꼴찌. 팀 도루도 단 12개로 뛰는 야구마저 실종되며 경기력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올 시즌 베이스 크기가 커지며 팀 도루 61개를 기록하고 있는 1위 LG, 2위 기아 등과 비교하면 5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기대 이하 경기력으로 연패를 거듭하며 최원호 감독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천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0위 롯데와의 2연전 결과에 따라 한화는 최하위로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1 잔류에 성공하며 올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선언했던 대전 하나시티즌도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경기에서 2승 3무 5패, 승점 10점으로 12개 팀 가운데 강등권인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원정 경기에서도 전반까지 앞서가다 1대2로 역전패하며 무기력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안드로와 구택 등 외국인 공격수들이 좀처럼 골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11경기에서 고작 10골, 리그 평균 팀 득점 17.5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력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지금 체력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교체가 좀 늦거나 아쉬운 상황들 그것들이 지금 최근 경기 대전의 부진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민성 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11일 리그 4위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반등이 절실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지난 1971년 보물 제537호로 지정된 아산시 읍내동 단간지주 주변에서 건물터와 기와 등 유적과 유물이 다수 발굴됐습니다. 아산시는 가경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읍내동 단간지주 발굴 조사를 통해 통일신라에서 고려 중기 사이에 제작한 집선문 기와를 비롯해 어골문 기와 도깨비 문양 수막새 등 다수의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간지주가 위치한 읍내동은 백제시대 탕정군, 고려시대 온수군, 조선시대 온양군 등 삼국시대부터 고을 관아가 위치했던 지역으로 아산시는 앞으로 이어질 조사에서 더 구체적인 시설과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아산시 장촌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내부 36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주방 전자레인지 쪽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5천여 개의 낙하봉에서 떨어지는 환상적인 불씨를 감상할 수 있는 2024 세종 낙하축제가 오는 11일 밤 7시 30분 세종중앙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낙하는 낙하봉에 불을 붙여 불씨가 떨어지는 모양과 소리를 함께 즐기는 전통 놀이 겸 의식으로 세종불교낙하법은 지난 2월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세종시는 올해 불교낙하법 보존회와 함께 낙하축제를 공동 개최할 예정으로 5천여 개의 낙하봉을 250m 구간 각 나무에 걸어 클래식 등 음악을 배경으로 환상적인 불꽃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국대드론산업협회와 대드론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북한 등의 불특정 드론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드론 관련 기술 연구 개발,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 공유,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입니다.